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시작된 첫날 추석 연휴 특집 1호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과거에 이명박 MB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듯이 지금 이재명에게 묻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물었더니 이재명이 어제 갑자기 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있으니 곽상도에게 물어봐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정말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투사 중에 투사죠. 바로 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이 내 아들은 3년 동안 월 250만 원씩 받는 사원에 불과했다.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다음에 사업의 관리 감독 문제, 그다음에 그 이익의 분배 문제의 설계, 분배 모든 거 일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으니 실제 주인공은 이재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아들 250만 원 꼴랑 250만 원 월급 받았던 내 아들 아버지인 나에게 물어보라 그러느냐? 그건 이재명 네가 답해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 내막은 이재명이 제일 잘할 것이고 그 이재명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바로 지난해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이른바 소극적 거짓말이다 라고 하여 판결 내릴 때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주고 이재명에게 무죄 면죄부를 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바로 어제 그저께까지 화천동유의 법률 고문이었던 권순일 변호사에게 물어보라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보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갖다가 이것만 다루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500 몇 억의 환수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었다라고 그 당시 공표했던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권순일에게 물어봐야죠.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번에도 LH공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LH 사태 여러분 다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이번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LH 사태가 막 불거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은 뭐냐니까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대로 공공의 정보를 갖다가 훔쳐서 그다음에 그와 같은 도둑질하여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다면, 부동산 투기에서 이익을 남겼다면 이거는 국기를 물랑케 하는 범죄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이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것은 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의 현재는 얼마 전까지 부국장하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만두었어요. 이름이 김만배입니다. 성이 천씨 아니길 다행이죠. 10,000배였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튀겨먹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김만배란 사람이 머니투데이 이제 그쪽 당시 성남을 관장하던 그쪽 거기 이제 부장 무슨 부장 산업부장인가 부장으로
이재명과 인터뷰 한번 했는데 어쨌든 아주 그 이례적 인터뷰였답니다. 이례적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김만배가 100% 화천대유라는 것을 단돈 5천만 원에 설립을 했는데 단돈 5천만 원에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 내부의 그런 당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 당시 사장 직무대행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년 동안 김만배 씨는 5천만 원 투자해서 577억 뭐 1100 뭐 30 몇 배인가? 하여튼 5천만 원 투자한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577억을 김만배라는 사람이 수익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 김만배가 100% 자기 지분 갖고 있는 화천대유는 이 577억 중에서 한 500억 가까운 돈, 490몇 억을 갖다가 장기 대여금으로 김만배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뭐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또 KBS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그 투자 갑자기 또 정경심 생각나나요? 무슨 투자자 무슨 1호, 2호, 3호 하듯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또 화천대유의 자회사를 만듭니다. 투자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즉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 수익금 플러스 또 땅을 받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땅을 갖다 뭐 아주 그 미묘하게 머니투데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 언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능했겠죠.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땅도 받고 그걸 또 별도로 그거 갖다 또 뭐 이리저리 해갖고 뭐 분양하고 해갖고 도합 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에서 뭐 1조 얼마를 갖다가 매출을 올렸고 지금 예정된 그들이 갖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이 무려 6,300억이랍니다. 정확히 따지면요. 5천만 원 갖고 577억을 번 게 아니라 5천만 원 갖고 6,300억. 무려 1,200 몇 배를 튀긴 겁니다. 1,200 몇 배가 뭡니까? 아이고, 만 배를 튀겼군요. 역시 이름이 김만배가 맞습니다. 10,000배 이상을 튀긴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인허가권을 갖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특혜를 주었죠. 왜? 설립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천화동인이 포함되어 있는 콘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대상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전체의 과정을 관리 감독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가 이 분배 문제 갖고도 그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굉장히 내부의 실무자층과 우회 경영자층이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이재명은 그 의혹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이야. 원래 이 대장동 금싸라기 땅 이거 민간 업자들이 개발하려 하는 걸 내가 공공개발로 바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5,5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성남시에 이익을 주었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거기 성남시가 5,500억 얼마의 뭐 수익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아주 희한한 구조, 아주 괴상망측한 구조로 만들어서 공공개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개발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서 민간들,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땅 줍고 헤엄치면서 봉이 김선달 같이 땅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 대표적으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 또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 보니까 화천 1호는 바로 김만배 본인이고 2호는 천화동인 2호는 누구냐 하니까 김만배 부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 천암인가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 짝짝꿍이 되어서 7명이
화천대유 지분을 가진 꼴이 되었고 화천대유 및 이 천화동인에서 무려 6,30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갖다 땡긴 겁니다. 즉 5천만 원을 투자해서 6,300억 땡겼고 물론 김만배는 5천만 원에서 577억인데 그 이제 1호부터 3호는 김만배 부인 이런 것이고 이제 4, 5, 6은 또 다른 원래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거보단 더 되겠죠. 어쨌든 10,000배 가까이 튀겨 먹었으니 여기에 보면은 김만배 기자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떻게 끈끈한 관계, 특별한 인터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이 작용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공공개발에 탈을 쓴 전형적인 민간 개발 사업으로서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의 이익을 약탈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정말 보면 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뭐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이낙연 민주당 지금 예비 후보도 정말 수상쩍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 씨, 또 진중권 씨와 함께 원래는 뭐 좌파였습니다만은 현재 보면 문재인 정부와 좌파의 이런 국민 약탈 행위, 즉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있죠.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더라고요. 이거 수사하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재명이 나는 뭐 저 수사받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는 알만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건이 처음에 주간조선에서 보도가 되자 이재명 씨는 이례적으로 직접 국회에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버덜버덜 털면서 조선일보의 선거 개입을 갖다가 뭐 즉각 중단하라 라고 막 흔한 얘기로 개의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러면서 수사받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 대장동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 성남지청이 지청장이 바로 여러분 기억도 생생하실 겁니다. 지난해 윤석열을 갖다 감찰하겠다고 나섰던 박은정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은 그 당시 이른바 친문 검사로 알려져 있는 신성식 검사장입니다. 한동훈과 채널A의 검언 유착의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죠. 이러니 그래 뭐 나를 뭐 수사해 봐야 뭐 박은정 지청장 위에 신성식 지검장이 있으니 뭐 적당히 봐주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검찰 말고 뭐 특검이나 아니면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특임 검사를 만든다면은 오케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올 4월에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금의 흐름은 FIU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FIU에서 이른바 화천대유의 수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미 올 4월 달에 대한민국 경찰청에다가 이 뭐 수상적인 뭐 흐름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오 하고 수사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저는 왜 글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경찰서에 이 화천대유의 수상적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FIU가 이른바 체크해낸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다 하니 머지않아서 아마 실제 굳이 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FIU에서 자금의 흐름을 본다면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는 5천만 원 투자해서 577억 3년 동안 땡겨갔는데 그 577억의 화천대유 땡겨간 수익금 중에 약 500억 가까운 돈을 김만배에게 장기 대여금으로 주었는데 과연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곧 드러나겠죠. 아니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하니까 결국은 MB도 다 그 당시에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MB는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얘기했죠. 아니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MB 감옥 갔는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설훈 의원은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추석 연휴 닷새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특집 1호 또 2호 3호 뭐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난해 세상을 갖다가 뜨신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양이라 뭐 이 명절 되면 갈 데도 없으니 집에 앉아서 이 추석 연휴 특집 만들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